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선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 3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사상에 유례없는 지금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못 만나고 영상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랑선생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재미로의 재, 수학에서 수, 업로드하는에서 업는 해서 이걸 합쳐서 재수 없는 랑선생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이 채널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영상도 있고, 제가 심심풀이로 캘리그라피 글씨를 쓴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얻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이제 보통 배우게 될 과목인 수학 1을 수업을 할 거예요. 수학 1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수학 1은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고, 또 이제 수리 가형 같은 경우에도 수학 2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 1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길어질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적은 언제 오르는 줄 아세요?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의 질과 양을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학생들일 텐데, 공부의 질과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양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의 양을 확보한 다음에 공부의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공부의 양을 확보하려면 공부 언제 해야 될까요? 남들 할 때 하면 똑같이 하는 거니까 성적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네. 남들 할 때 하는 것은 질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보다 질이 높지 않으면 성적 향상이 어렵겠죠. 그래서 남들 안 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남들 안 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방학이 연기됐으니까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고 이렇게 드라마 정주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해야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또 뒤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들 안 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도 있게 공부해야 되겠죠. 수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혼자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제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그 수학 1을 처음 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되 약간의 예습 복습을 병행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준비할 거예요. 아마 17차시에서 18차시, 17개에서 18개 정도의 영상이 될 텐데, 한번 보고 공부하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학습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시청. 네. 그래서 2번 정도 보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이전 영상들도 보시면 10분 내외로 찍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 듣는 학생들을 이어서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죠. 그래서 들어본 아이들에 의하면 조금 배속을 올려도 듣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계속 이런 톤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면 이렇게 불면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한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학습한 다음에 문제집도 개념을 한번 정독을 해야겠죠.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시청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재미로 수학을 업로드하는 건데요.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호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유튜브, 네, 재수없는 랑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수와 로구. 자, 지수와 로구 그 중에서도 오늘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좀 텐션이 업됐는데 다시 제 페이스를 찾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A의 n제곱, A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나온 이 n이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A의 n제곱이라는 건 A의 n 이렇게 쓰고 요 뜻 자체는 요 n이 자연수일 때는 A를 몇 번 곱한 것이 될까요? 네, A를 n번 곱한 게 바로 A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A의 n제곱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밑이 같은 여기 이걸 밑이라고 했죠. 요 A를 밑이라고 하고 요 n을 지수라고 했는데 밑이 같은 요 거듭제곱들의 곱과 그리고 나누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칙을 우리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해보고자, 이 지수와 로그에서, 지수에서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 n이 자연수였는데 이걸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냐면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라 n자리에 0이 들어간다든지 음수가 들어간다든지 유리수가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 a의 0제곱, 여기 n에 0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a를 0번 곱한다 라는 의미가 우리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나아가서 확장시켰을 때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싶냐면 지수 법칙이 유지가 되는지, 다시 말해서 n제곱에서 n이 자연수일 때에서 실수로 확장을 해도 이 지수 법칙,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러한 지수 법칙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틀에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밑작업으로서 오늘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a의 n제곱근입니다. 자, a의 n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a의 n제곱근의 뜻은 뭐냐면요. 기억하세요. n번 제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이야기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수를 x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뜻과도 동일해요? 요 x를 n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네, a가 되겠죠. 그래서 x의 n제곱은 a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상에서 n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에 대한 a의 n제곱근은 몇 개예요? n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근데 우리가 이 n제곱근 중에서 실수 범위에 대해서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인지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요. 1의 4제곱근. 1의 4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제곱근. 자, 1의 4제곱근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을 세어보면 이 4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x 4제곱은 1의 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4제곱은 1의 해,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과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한 번 더 써보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복소수 범위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i와
x 마이너스 i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i 해서 총 4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1의 4제곱근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물어보면 몇 개가 되나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2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가 A와 N의 부호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개념은 뭐냐면 x는 n제곱은 a의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대수적인 식을 그래프로 가져왔을 때,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되는데 우리가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중요합니다. 문제화 되는 건데 A의 n제곱근 중 자, 실수인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건데요. 먼저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 그리고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간단하게 표로 표시를 해본다면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그렇죠? 자, 그리고 A의 부호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있을 때 우리가 실수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칸을 채우기 전에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자, n이 짝수라는 얘기는 y는 x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n이 짝수라는 이야기는 요 y는 x의 n제곱은 y축 대칭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y축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f-x와 fx가 같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요걸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식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우리가 x제곱, x4제곱, x6제곱 이런 것들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 x제곱의 그래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y는 x의 n제곱에서 여기가 짝수인 경우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a라는 그래프는 y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는데 a의 부호가 양수라면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게 될까요? 2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 요 값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되겠죠.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기죠? 여기 이제 y는 a라고 했을 때 바로 0에서 1개가 생기죠. 1개고 그게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요 파란색 y는 x의 n제곱과 그래프와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0개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교점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정의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n제곱근 a라고 쓸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지금 a의 n제곱근 중 실수가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면 두 개가 생길 텐데 그 중에 양수인 걸 n제곱근 a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음수인 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만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써보면 n제곱근 a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특별히 n이 2일 경우에는 이 n을 생략해서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2다. 이걸 만족하는 헤드는 우리가 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x세제곱은 2의 실수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2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반면에 n이 짝수, n이 홀수인 경우에는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y는 xn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원점 대칭의 경우 f-x와 마이너스 fx의 값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x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래프상으로 보면 원점 대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y는 x가 1인 경우에는 요거죠. 그렇죠? 그리고 3, x세제곱, x5제곱, x7제곱의 그래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또 흥분했네요. 침착하자. 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수업하니까 좋아서 그래요. 절대 시간이 잠잘 시간이 돼서 졸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y는 x의 n제곱이 되고 이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던지 작던지 0이던지 교점의 개수는 항상 몇 개가 될까요? 네, 이 경우는 교점이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홀수의 경우에는 a의 부호에 상관치 않고 실수의 개수는 한 개고 그 값은 그냥 n제곱근 a가 되는 거예요. n제곱근 a 그리고 한 개, a가 0일 때는 특별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호하고 그 a의 부호하고 n의 짝수 홀수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실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얘가 뭐냐면 뭘 해볼까요?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8인 거고 지금 n이 3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세제곱근이어서 3이고 a가 8이라는 건데 그럼 결국 이거는 x의 세제곱은 8의 해를 찾으라는 거니까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개수는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겠죠. 앞에 표를 기억하시면 한 개가 되겠고 x세제곱은 우리 원점 대칭의 그래프니까 교점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라고 한다면 세제곱근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에 x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나오는 값을 또 알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값 뭐예요? 이거의 해 뭘 알고 있어요? 2를 알고 있죠. 2의 세제곱은 8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세제곱근 8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고 세제곱근 8도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데 이건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A의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뭐 하나만 더 참고로 알아두시자면 우리가 A의 n제곱근 뜻은 n제곱해서 이제 앞에서 쓴 말 한 번 더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요. 그런데 n제곱근 A는요, 요 기호를 뜻해요.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건 뜻이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부르는 게 n제곱근이고 요 뒤가 A니까 A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A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해서 용어를 엄청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건 n제곱근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실수인 거죠. 그래서 n이 짝수라면 양수인 거고 n이 홀수라면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써보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 실수라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아까처럼 뭐였죠? 아까 우리가 2의 세제곱근을 예를 들었나요? 다시 1의 4제곱근을 예를 들었나요? 그럼 1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 요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4제곱근 1이라는 표시인데 요거는 뭐만 이야기하는 거냐면 1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 중에 요 n이 짝수라면 양수인 거고 우리 음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n제곱근 요 기호가 들어간 거랑 우리가 플러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법칙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제곱근의 기호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색하니까 요걸 눈으로 익혀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지수의 확장을 가면 제가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잘 파악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M과 N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 n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안 돼요. n제곱근 A라는 말을 본 이상 이 뜻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니까 바로 뭐가 된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A가 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네, 두 번째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요 n제곱근 AB로 이 안의 값을 합해서 먼저 같이 곱해준 다음에 n제곱근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눈 값 역시 하나로 합쳐줘서 n제곱근
b분의 a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n제곱근 a의 m제곱을 하면요, 요 m제곱이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으면요, 요 m과 n을 곱한 값, mn제곱근 a, 혹은 요 두 개를 바꿔도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 들어갔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 np제곱근 a의 np제곱이 있으면 요 p를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p는 양의 정수일 경우에요. 네.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실수, 그리고 a,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인 실수는 한 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성을 이용해서 지금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뤄드리기에는 이 영상으로 담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복습은 한 번씩 꼭 증명을 하나 두 개 정도는 해보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해보면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제로 대체를 할게요. 예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기술, 요 스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을 하면 얼마일까요? 네, 요거는 정의 자체 때문에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는요. 자, 이거는 합쳐줄 수가 있죠. 세제곱근 8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예요?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세제곱해서 2의 세제곱이 되는 수,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바로 2. 우리가 하나로 알고 있죠.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번호를 좀 매겨보죠. 자, 세 번째로 자, 세제곱근 16을 세제곱근 2로 나누는 건요, 합쳐서 세제곱근 2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근 8, 요것도 역시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네 번째는 세제곱근 2의 6제곱의 경우는요, 아까 그 세제곱을 묶어주면 세제곱근 2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니까, 자, 세제곱해서 4의 세제곱이 나오는 건 바로 4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괜찮은지 아닌지는 내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16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 루트는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2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2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를 2하고 2를 곱해주면 4제곱근 16이 되고요. 16 자체도 2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한 예를 들어보면 4제곱근 2의 6제곱의 경우는 여기는 2 곱하기 3이고 여기는 2 곱하기 2, 여기는 2 곱하기 3이니까 2를 다 약분해 주면서 2제곱근 2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2는 생략해서 써준다고 했죠. 그래서 루트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제 소개도 있었고 앞으로 영상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오늘은 지수와 로그
그 안에서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의 n제곱, 우리가 아는 개념을 가지고 a의 n제곱근을 정의를 했고요. a의 n제곱근은 n개지만 복소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실수의 개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n이 짝수일 때는 a의 범위에 따라서 2개, 하나, 0개, n이 홀수일 경우에는 1개씩 나오고 그거는 n제곱근 a로 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길었지만 여러분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남들보다 출발선상이 남들보다 이제 좀 더 앞장섰다. 말이 안 나. 원래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는 얘기니까, 제가 영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시고, 실제 수업보단 그래도 짧잖아요. 짧으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길이 조절을 해볼게요. 양 조절을 할 테니까 조금 더 파이팅해서 따라오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피드백 주세요. 제가 댓글을 남겨주면 다시 어떻게 답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문의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